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역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급식도 예외는 아닌데요. 친환경 학교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가 부천시가 일단 수습에 나서며 일단락됐는데 결국 재원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사업 예산은 전체 10억 원으로 경기도와 부천시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천시가 시 예산 5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도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부천시만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재원 부족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급식이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멈추곤 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해놨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체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멈추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부천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친환경 급식을 잘 하는 도시의 역할을 중단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연말까지 쭉 가지 못하고 중간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 먹거리 부분은 저희들과 확실하게 해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천시가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담당 부서는 각 학교를 상대로 지원 유지 결정에 대한 통보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부천시가 실시한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학부모의 9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시가 체납 법인에 대해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한 결과 체납세 3억 1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부천시는 동산 매각, 차량 공매, 경매 배당금 압류 등 방법으로 체납세 1,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관내 법인 제조 공장의 경매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배당 전 체납자의 배당금의 압류를 집행해 3억 원의 배당금을 관내 법원에서 징수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현장 추적과 실시간 정보 파악이 체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공무원 사칭 전화는 명백한 범죄라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등의 주의사항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직원에게 사칭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민원 응대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김포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경찰서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GM 한마음재단 코리아, 부평경찰서 등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부평구는 최근 구청에서 한국GM 사회공헌단체인 GM 한마음재단 코리아와 부평경찰서, 인천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AR 교육자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성인 중심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서 나아가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교육자료 개발과 재정 지원, 교육 운영과 홍보 등을 맡게 됩니다. 지난 10년 사이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서울에서는 평균 6억 7천만 원이 올랐고 경기도에서는 평균 2억 1천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경기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중구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서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5,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올해 11억 3,700만 원까지 올라 14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균 매매가가 2억 9,800만 원에서 5억 800만 원으로 71% 올랐습니다.
경기 아파트값이 2억 1천만 원 오르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6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집도스는 최근 아파트 연식과 가격 상승 관계를 보기 위해 연식별 아파트값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신축 아파트와 준구축 아파트의 10년간 매매 차익이 모두 7억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신축 아파트도 10년 사이 6억 6천만 원이나 올라 이른바 얼죽신 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준구축의 10년간 매매 차익이 3억 2천만 원을 넘어 가장 높았습니다. 과천과 성남, 용인과 수원 등 서울의 상승세와 비슷한 지역도 있지만 경기도 시군 평균으로 보면 신축보다 준구축의 가격 상승이 더 높았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신축보다는 이제 중구축, 좀 더 20년 이상의 아파트가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항상 뭐 신축이 답이다. 항상 어느 지역이든 그렇게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와 재건축 기대감이 경기도 준구축 아파트값의 상승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신축과 구축, 중형과 소형 할 것 없이 여전히 경기 인천보다 배 이상 높은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단돈 3,000원으로 김치찌개와 밥, 반찬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청년 밥상 문간이 있습니다. 배고픈 청년들을 위해 한 신부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그 따뜻한 이야기를 딜라이브 최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북구 정릉시장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에는 고기와 두부, 라면 사리까지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함께 먹는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이 식사 한 끼의 가격은 단돈 3,000원, 이른바 3,000원의 식당입니다. 가격이 싼데 맛이 있어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싼데 되게 저렴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이랑 반찬 같은 것도 무제한으로 리필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을 연 이는 이문수 신부입니다. 평소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문수 신부는 굶주리다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뉴스를 접하고 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분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이곳을 찾는 손님은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평균 150여 명. 한 그릇을 판매할 때마다 약 2,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지만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한 보람은 없습니다. 남학생들이 제일 밥을 많이 먹거든요. 평균 한 사람당 3그릇 정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 거 보면 괜히 흐뭇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집에 가서 밥 먹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밥상 문간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도움을 주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운영을 돕고 있고, 라면 회사에서 라면 사리를, 김치 회사에서 김치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따뜻한 마음은 종교의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3,000원 식당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스님은 매달 10kg의 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듣고 저도 뭐 별 크게 뭐 보탬은 안 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역할도 많이 하시고 청년 문간도 열심히 하시고 그 모습이 좋아서 신부님과 그냥 격의 없이 이렇게 인연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밥상 문간은 정릉시장의 1호점을 시작으로 이대 앞과 낙성대역 인근, 또 대학로의 슬로우점까지 대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점차 확장됐습니다.
굶는 청년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이문수 신부, 그리고 그 뜻에 공감해 함께하는 한 스님과 주변 이웃들.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오늘도 많은 청년들은 허기진 마음을 든든히 채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입니다. 올해 1분기 경기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2025년 1분기 경기도 고용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반도체 산업 호조와 지식 기반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도내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취업자 증가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만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의 준설에 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총 1,984곳인데요. 도는 소하천 준설 지원 대상을 긴급 조사했으며 23개 시군, 168개 소하천에 도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열악한 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하천 내 퇴적물을 제때 제거하지 못해 통수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며 호우와 태풍을 앞두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 정식 취항을 앞둔 한강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민 체험 탑승을 시행합니다. 시민 체험 탑승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시와 저녁 7시, 토요일은 오후 1시에 여의도와 잠실 방면으로 운행됩니다. 탑승을 원하는 시민은 탑승 체험 신청 누리집에서 이름과 성별,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한강버스는 오는 8월 23일까지 시민 체험 탑승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중 정식 운항을 통해 마곡과 여의도 뚝섬과 잠실 등 7개 선착장 31.5km를 오가게 됩니다. 경기도가 연천군 백합광장에서 2025년 군마 necklace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necklace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우리나라 말로 연천군 백학면 일대에서 활약했는데요. 51회에 걸쳐 386발의 탄약을 수송한 공로로 미 해병대 하사 계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도는 안보의식 고취와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9시 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또 같은 건물 3층에 거주 중인 60대 남성 한 명이 사고 충격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해 추가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과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경기 공유 학교가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지역 위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별 수업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최소 3명 이상이면 개설할 수 있고 학교장 사전 승인 시 출석으로도 인정됩니다. 도내에서 수업 위탁형 공유 학교를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은 김포와 동두천, 양주를 비롯해 12곳입니다. 올해 인천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응시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진행한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에 총 1,214명이 지원하고 927명이 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